네, 안녕하세요. 노제입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도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소개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Q&A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Q&A를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개의 질문들을 뽑아서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지인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조금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있더라고요. 평온하고 편할 때 되게 무표정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이게 기분이 안 좋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저음입니다. 하이톤도 아니고 사실 정말 편한 상태에서는 전 되게 저음에다가 표정도 조금 많이 없고 그런 편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비춰질 때 조금 활발하고 생글생글하게 비춰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동물의 숲 처음 이름은 저는 노제월드예요. 제 인스타그램 이 아이디랑 똑같고 노제월드 자체가 이제 노제 세상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노제월드로 재미없게 지었어요. 제가 제 지금 섬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별로 안 꾸며져 있고요. 전 지금 대출구 갚느라 조금 힘들어요. 약간 바빠요. 낚시해서 돈 벌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꾸미는 데는 아직 꾸미는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제가 오버워치를 조금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티어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힐러를 가장 많이 하고 힐러와 딜러를 가장 많이 합니다. 힐러는 아나, 제냐타, 키리코 이 세 가지를 주 챔피언으로 활용을 하고 딜러는 애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는 총을 쏘는 챔피언들을 좋아하거나 에임으로 이렇게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티어는 제가 해봤어요. 최근에 오랜만에 했는데 골드가 나오더라고요. 골드 1? 플래티넘 바로 전에. 그래도 뭐 골드면은 좀 준수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춤을 추고 밤에 이렇게 깨어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 2-3시간의 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닝 루틴을 하는 그런 오전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촬영을 한다든지 무대를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서는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춰졌다 싶어도 저는 모닝 루틴은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오전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7시에서 10시 사이를 가장 좋아해요. 제일 집중력도 높고 제일 마음이 좀 편하고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사심으로 골랐고요.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제 내년 다이어리를 또 얘기를 하면서 막 장황하게 하면 감독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내년 다이어리를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 다이어리를 쓰면서 되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작년에는 제가 다이어리를 한 권에 다 몰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이라서 이제는 다 각각 한 권으로 이제 용도를 정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저는 날짜형 다이어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냥 노트를 쓰자 싶어서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를 저녁 일기로 쓰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근데 먼슬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본에서 중철 제본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다이어리를 둘 다 트래블러스 노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내년 것도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쓸 예정이고요. 짠! 이거는 제가 요즘 브라운 색깔에 빠져가지고 독서노트를 제가 지금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6년 독서노트를 뭘 할까 하다가 브라운색 하드커버에 안에 모눈인 그리드 속진 A6 사이즈의 노트를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막 디깅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배송시킨 이게 페이퍼 아이디어스라는 노트예요. 그래서 A6 사이즈의 딱 브라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의 이런 다이어리로 이제 해외에서 직접 직구를 했고, 이게 만년필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독서노트로 사용할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아이디어 노트로 사용을 할 거고, 이건 10년 다이어리,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있구나. 아니, 이게 너무 트리블러스 노트에 제가 요즘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사이즈 한정판 러브앤드립 컬렉션인데, 한정판인데 안 살 수 없잖아요. 아이디어나 뭐 그냥 막 쓰는 노트로 커먼플레이스 북이라는 거를 약간 활용해서 쓸 예정이에요. 이렇게 쓸 겁니다. 끝! 유튜브에서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일 것 같긴 한데, 가장 처음으로는 큰 텀블러입니다. 이게 스탠리 제품인데 요즘 가을이라 아이보리랑 브라운에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색이 너무 예쁘고, 저는 꼭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다 채워서 마셔요. 이렇게 하면 빨대가 이제 안전하게 안에 공기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진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스탠리 제품이 지금 집에 3개나 있거든요.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보통 이렇게 액체 제형으로 된 점안액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충족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그 촉촉함이 지속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이게 조금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불투명한 이게 불투명한 거의 완전 겔이에요, 겔. 그래서 저녁에 눈에 딱 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촉촉함이 진짜 남달라요. 너무너무 추천해요. 저는 이제 겨울에 다 돼가기 때문에 이게 필수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완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많이 쓴 두피 마사지기인데 되게 가볍고 심지어 샤워하면서도 쓸 수 있는 방수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걸 사면 처음에 팁을, 이런 마사지 팁이랑 클렌징 팁을 따로 줘요. 그래서 클렌징 팁은 이거랑 좀 다른 건데, 그걸 끼면서 샴푸를 하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이걸 하고 나면 두통이 조금 아침에 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붓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인덱스를 잘 붙이기도 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좀 안 하고 이런 붓다트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얇은, 완전 얇은 클립 같은 거거든요. 이런 페이지에 이렇게 딱 꽂으면, 봐봐요. 이렇게 페이지에 하면은 자국도 안 남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쉽고, 그래서 뭐 책에 조금 흔적을 안 남기고 싶다, 뭐 글 줄 긋는 것도 싫고 근데 인덱스는 조금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런 붓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게, 저는 조금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이라 약간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문어발, 너무 편한 거예요. 샤워할 때도 그냥 뭐 유튜브 볼 수 있고, 막 세수하고 양치할 때도 그냥 거울에 붙여서 뭘 볼 수 있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게다가 저는 맥세이프, 이렇게 엘라고 제품인데, 저는 이 스카이 블루랑 베이비 핑크의 조합을 쓰고 싶어서 찾다가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색깔인 엘라고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붓커버.
이게 하울이라는 개인 브랜드에서 낸 북커버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각양각색이더라도 이게 셔링이라서 이걸 하고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책 가름끈도 같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되게 다양한 책의 북커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책 읽을 때나 여행 갈 때는 북커버를 하고 다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핸드크림. 제가 아침마다 바르는 건데 이게 향이, 이게 논픽션의 상탈 크림인데, 핸드크림인데 제가 아침에 손이 너무 건조해서 딱 이걸 하고 모닝 페이지를 써요. 이거는 매번 사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니콘 쿨픽스 S1. 이 디카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대부분이 거의 이 디카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디카를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시고, 꿀팁! 여기서 제가 그냥 찍으면은 그렇게 맑은 느낌이 좀 안 나와요. 메뉴에 들어가서 노출 보정을 플러스 1.7, 노출 보정을 조금 올리시는 게 약간 그 디카스러운 분위기가 좀 잘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카 처음에 사시고 뭐야 너무 옛날 수학여행 사진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노출 보정을 조금 올리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잘 들은 노래는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잘 쓴 템만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요즘 만년필에 빠졌어요. 처음에 쓰게 된 거는 라미의 만년필인데 EF 촉이에요. 저는 새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더 얇은 거 없나 하다가 헤리티지 912 파이로트사에서 가장 새필인 만년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제 최애 펜이 됐습니다. 이제는 책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좋아하시는 걸 알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읽고 싶은 책. 아직 시도를 못한 벽돌 같은 책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한번 읽으면은 바로 다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 읽으면 그 한 책을 몇 달 동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직 엄두를 못 내는 책인데,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하여튼 꼭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편 소설인데 그게 지금 제 집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돼요. 그런 벽돌책을 한번 독파를 해보는 게 저는 사실 목표랍니다. 그 다음 10 books to get to know me. 이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이제 도서 제공을 받은 책인데 너무 감동적이게 읽었던 영원을 향하여. 제가 책을 보다가 갑자기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책이에요, 저한테. 이게 책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을 막 그냥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멈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을 저한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혼을 향하여가 그랬어요. 영혼을 향하여, 그 다음 에두아르 르베의 자살이라는 책,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시간이라는 건데,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관련한 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 너무 좋았어요. 실용적이고 이제 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삼체 1, 2, 3 정말 유명하죠.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많이 각색됐어요. SF의 저는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 문학으로는 1984 조지 오웰의 1984를 정말 좋아하고, 그 감정선이 최고예요. 마지막쯤에 나오는 그런 감정선들과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나의 착각, 뭐 이런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는 아티스트 웨이. 아티스트 웨이는 사실 저는 그냥 필수일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하나만 고르라 해도 저는 아티스트 웨이를 고를 정도로, 뭐 삶의 태도, 나의 내면, 나의 믿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다방면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웨이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월든은 이제 펭귄북스에서 구하고 나서 정말 잘 읽었는데,
되게 심오해요. 심오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제 습관에 관련된 책인데 관점을 좀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인생의 역사. 신영철 평론가님이 쓰신 책인데 아무튼 저는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글라야 페터라니 아이는 왜 폴레타 속에서 끊는가 라는 책인데 이것도 워크룸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티 팁, 이제 뷰티 팁입니다. 맞아요. 저는 상타를 꽤나 오래 썼고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 향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 시향을 해보고 산 건데 결국엔 손이 안 가서 안 쓰게 되고 향수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가 딱 2가지거든요. 당연히 상탈은 매일 이제 떨어지면 사고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 최애 향수가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레플리카, 마르지엘라 향수인데요. 마르지엘라 레플리카에서 나온 By the Fireplace라는 향이거든요. 이게 살짝 달달해요. 조금 추워졌을 때 사용하기 좋은 건데 저는 여름에도 이걸 그냥 사용을 합니다. 약간 우디하고 또 약간의 달달함이 있는 또 스모키한 향도 나는 그런 좀 중성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달한 나무향? 약간 구운 나무향? 이제 최애향이 바뀌었어요. 상탈에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조합이 요즘 생겼어요. 먼저 이 AOU 립 펜슬 오버 색깔을 블렌딩을 해줍니다. 요즘 베이지 립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립 펜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팁으로 이 샤넬 루즈 알리르 잉크 퓨전 베이지 내추럴 802번 컬러를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예쁜 베이지예요. 완전 구운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약간 매트한데 전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진한 립을 요즘에 안 어울린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마지막으로 나스의 아메리카노 넌을 바릅니다. 이거는 저는 뭐 바꿀 생각도 없고 저는 이것만 발라요, 그냥. 근데 여기서 예쁜 조합을 좀 찾아낸 거라서 이렇게 안쪽에만 다시 이 나스 컬러를 발라요. 네. 끝!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너무 좋아해요. 자기관리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조금 규칙적인 루틴이 꼭 1-2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좋은 습관들은 그런 루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규칙적인 루틴을 한번 어렵더라도 만들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침 진짜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산책할 때 진짜 행복해요. 이게 사실 블루 덕분인데 블루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일기 쓰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사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볼 수 있고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글로 써보는 게 제일 시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결 방안도 고민 같은 경우도 해답이 되게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올해 좀 이상하게 유수분 밸런스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피부가 무슨 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일단 스킨케어를 싹 다 바꿨어요. 일단 가장 영양이 너무 많은 무거운 제형의 크림들을 싹 다 버렸습니다. 스킨은 저는 물 스킨을 사용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물 스킨 같은 거 해서 저는 패드로 안 바릅니다. 저는 여름에는 어떻게 회복을 시켰냐면
이런 물 토너를 바른 다음에 이게 토리든 수딩 크림인데 자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로산 수딩 크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10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유분기 하나도 없이 수분만 있는 크림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여름에는 이거랑 이것만 수분 크림이랑 물 토너만 발라서 피부를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게 메디힐의 PDRN 리프팅 패드. 이제 이거는 스케줄이 있는 날 아침에만 하는 편이에요. 패드인데 팩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3통 지금 쓰고 있고 3통째 쓰고 있고요. 이게 에스테라 아토베리어 365 로션. 이걸 추가로 그냥 여기서 이 과정에서 추가로 이것만 더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유분기가 있는 크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진 않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 토너, 수딩 크림 마지막 마무리로 이 에스테라 아토베리어 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 케어 정도는 그냥 이 닥터자르트 아이크림, 귀여운 노란 뚜껑의 이 아이크림만 추가해서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영양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 딱 기본적인 수분이랑 아주 약간의 유분만, 그러니까 유분막을 형성시켜서 수분을 좀 잠그는 그런 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대부분은 다 했는데 혼자 여행을 안 갔더라고요. 제가 혼자 여행을 너무 가보고 싶고, 한 달이 안 되면 뭐 2주일, 일주일이라도 좀 세상과 좀 멀어져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사실 아직도 못했어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내년에는 꼭 한번 혼자 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제가 밖에 어디 나갔다 오면 달려가서 라디오 앞에서 딱 음악을 듣고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이렇게. 원더걸스의 데뷔 전 다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춤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음악도 너무 좋고 해서 그때부터 혼자 몰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춤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댄서가 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한테 무릎을 꿇어봤어요. 제가 이제 춤을 추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엄마가 되게 그냥 해봐라, 한번 1년 동안 배워보고 뭐 예고 시험을 한번 봐라, 실기 시험을 봐. 근데 엄마가 그때 솔직하게 그랬대요. 제가 떨어질 줄 알고 그냥 배워보라고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학교증을 들고 오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죠. 이제 제가 그때 허리 디스크가 좀 심했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서 제발 가게 해달라, 춤추게 해달라 해서 이제 엄마의 허락을 받아냈죠. 저는 사실 힐 코레오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힐 코레오에 대한 매력이 너무 넘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뭐 에이지 스쿼드의 바네사나 다니카 뭐 그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수우파 나가기 전에 그때 제이미라는 분의 힐 코레오 수업을 들었는데 안무를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렇게 넋놓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좀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힐을 잘 못 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좀 열심히 해서 저는 힐 코레오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마도 2026년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게. 나누고 싶은 고민, 드디어 대망의 고민 상담소가 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향 차이고요. 사실 저는 외로움을 잘 안 느낍니다. 외로움을 잘 안 느끼고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되게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고 가장 나다울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모든 회복과 생각 정리와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일단 타인의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단단하고 즐거워야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즐거울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호기심으로든 뭔가 자극, 신호가 와서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열망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지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자기 노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솔직하게 자기가 그 일을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건지 한번 깊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을 조금 내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이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즐겁지 않다면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열정이 식은 걸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깊게 탐구를 해봐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러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즐겁지 않은가? 내가 이게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바꿔야 돼요. 다른 일을 도전을 해야 돼요. 자기가 즐거울 만한 일로. 근데 난 이게 즐거웠는데 이게 일적으로 돼서 즐겁지가 않아. 그럼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약간의 팁이라면 내가 춤을 추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아. 왜지? 이게 일이 돼서. 그럼 일이 됐을 때 이 과정에서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거예요. 춤을 췄을 때 이쁜 옷을 입는다. 그럼 연습실이 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 내가 이 노래를 연습하는 건 아닌데 듣는다. 그럼 빨리 연습 가고 싶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좀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당연해요. 연습할 때는 안 틀려요, 잘. 무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연습할 때 틀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연습할 때 잘 안 틀려요. 무대 앞에서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던가 툭 치면 나오도록 연습을 안 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노래만 들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할 때 150%를 연습해야 무대에서 80% 나와요. 막 연습할 때 120%해야 무대에서 60% 나와요. 진짜 이거는 많은 무대를 서보신 분들은 해주시면 아실 거예요. 긴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나 뭐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실 테지만 저도 콘서트나 이런 걸 오랜만에 하게 되면 되게 긴장을 합니다. 특히나 수우파에서 미션 할 때 너무 긴장합니다. 그래서 120% 연습을 해야 돼요.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으려면 진짜 반복 연습을 해야 되고요. 진짜 많이 툭 치면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게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형성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 정리는 사실 다 참아요. 참아주다가 진짜 선을 넘으면 그냥 손절하는 편입니다. 사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선을 넘는 건데 그걸 의식을 못한다? 저는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얘기를 하죠. 소중한 인간관계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다 잘 고쳐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맙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저는 어느 정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딱 적정한 그런 관계와 온도를 유지하고 또 할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고 끙끙 앓지 말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명이 아닌 거예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길 바랄게요. 보통 저희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많이 행동을 하죠. 저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가치를 남한테 매달아 놓는 순간 이제 주도권이 이제 다른 타인에게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 별로고 어느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그거를 막 강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뭐 저는 계속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본인이 본인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나는 남들이 행복해 보여서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뒷면에서 노력을 안 했을까요? 낭패를 안 봤을까요?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겪어봤을까요? 남이 보는 거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연기자라면 다 나온 드라마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타인의 모습은. 근데 우리는 그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들 이런 NG 장면들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당연히 이게 더 멋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류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드라마고 하이라이트 완성본을 보는 거고 우리는 지금 NG본을 보면서 우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저 사람 행복하구나.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의 기준은 소소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큰 성공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되게 조금 우울해질 때가 많은데 그 큰 행복들을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에 저한테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작은 사소한 행복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빨리 내일 커피 먹고 싶다 이러고 생각하고 자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저를 아침에 빨리 눈 뜨게 만들고 빨리 일어나고 싶게 만들어요. 작은 행복을 먼저 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춤을 출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블루랑 아침에 산책할 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와,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그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죽는다면 저는 뭐 특별한 걸 안 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죽어도 가족들이랑 그냥 평범하게 블루랑 또 산책을 하면서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범하게 저는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 그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끝이네요? 이야, 저 목 너무 아파요. 연말을 핑계 삼아서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상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조금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조금 또 저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제가 잘 쓰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대답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에 대해서 크게 길게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느끼고 있는 고민들이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고 내가 겪어왔던 거를 그대로 겪고 있구나.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Q&A는 여기서 끝을 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쉬운 대로 훌훌 털어버리고 또 올해 이룬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도 또 멋진 목표를 이루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제 연말,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